그 항문으로 이렇게 난소가 만져져요. 그걸 난소 검사라고 하는데 이다 그거는 소의 프라이버시죠. 체크. 안녕하세요. 와우, 돌아온 전공 체크. 오늘은 새로운 MC도 왔고 새로운 게스트분도 모셨어요. 네, 저는 우섭입니다. 형주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럼 한번 저희 형주님의 하루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고잉.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학사 편입해서 본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20학번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역 20학번 친구들이랑은 이제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30이고 제가 정신 연령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 친구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과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취를 하고 싶었는데 뒤에 저희 고양이 보이시나요? 저 친구 덕분에 고려대를 다닐 때 자취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저 친구가 또 이 수의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어서 지금은 사실 되게 고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희 고양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이름은 체다고요. 제가 구조를 구조하셨네요. 나이는 8살입니다. 수컷이었고요. 가정화 이후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있어서 저 외면하는 거 보세요. 체다. 수다쟁이입니다. 애교가 많아요. 다음으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리자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국내 10개 수의과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사립대에 속해 있어요. 의대랑 똑같이 예과 2년, 본과 4년의 총 6년제 학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학년별로 한 80명 내외의 정원 가지고 있어요. 그 수의대 사람들끼리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결속력이 사실 대단합니다. 수의대에서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예과 때는 수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교양들 배우게 되고요. 본과 1학년에 들어서면서는 기초 수의학을 배웁니다. 해부학, 조직학 이 두 개가 제일 메인이 되고요. 실습을 4학년 때 시작하게 되는데 실습 기회를 좀 늘려주고자 하는 일환에서 한 학기씩 땡겨서 수강을 하고 있어요. 예과 2학년 2학기 때부터 기초 수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본과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는 정말 중요한 임상 과목들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엥? 해름이 웃는 시간표 아니에요? 전공강이 아니신 공강은 없어요. 없어요? 그게 몇 학점이에요 그러면? 실습 과목이 많거든요. 아. 실습 과목은 시간은 긴데 학점이 적어요. 일주일에 막 3, 4시간씩 하고도 1학점? 학점으로 치면 21학점, 22학점? 아 진짜요? 네. 우선 30학점처럼 보이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수의 임상병리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과학 실습, 점심 후다닥 먹고 수의 영상의학이 있고 수의 외과학 실습 총 4개가 있어서 10시부터 6시까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보충이 들어간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는 이 시간표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임상병리학은 검사들을 하잖아요. 동물로부터 어떤 검체를 채취를 하는데 그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과학 실습에서는 내일은 피부과 쪽 검진하는 법과 구분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학인데요. 저번 학기부터 지금까지 엑스레이를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뇨기계 엑스레이 판독하는 법 배울 거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만 들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진이랑 진료 기록을 가지고 실제 케이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이제 외과학 실습인데 내일 외과학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적 검사 쪽을 실습을 해볼 것 같아요. 학교에 저희 실습을 도와주는 비글 친구들이 있는데 비글 친구들은 다 정상 상태이고요. 정형외과 귀엽다.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환자가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키우는 아이들인 거죠? 네. 그런 건 없어요? 싫어하거나 이런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하기도 하고요. 있다고 해도 그냥 쾌활하거나 주사 맞거나 그 정도인데 그 정도는 이 친구들이 겁먹거나 하지 않고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친구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고 배울 만큼 배운 다음에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또 소모임이 하나 있는데 비행이라고 해서 비글들의 뭐 행복을 위한 소모임 그런 거예요. 밀가무 그쪽 산책 한 바퀴 돌고 최대한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과 학생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스크럽이라고 해서요. 연재질로 된 이 웃옷과 바지 한 벌입니다. 아마 수술복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수술복이랑 비슷하게 수술복은 생겼죠. 아니고요.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의 표준 근무복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마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의 정식 명칭은 랩코트예요. 표준 근무복은 스크럽이지만 스크럽의 오염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랩코트까지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자주 쓰진 않아요. 지금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입을 수술 덧가운이 필요합니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멸균된 환경이지만 그 멸균이 안 된 장소들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균되지 않은 곳에 닿지 않고 착용하는 것이 중요해서요. 이 끈을 잡고 이렇게 늘어뜨려서 바깥쪽을 만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다른 보호하는 분이 저게 맞아요? 제가 착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병원에서도 사람병원이라고 하세요 원래? 네, 저희 사람병원. 저희는 디폴트가 동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옷은 한 번 입고 이제 다시 그쵸. 빨고 멸균기도 돌리고 여기 돌리고. 오. 느낌 있죠? 아가들. 가방을 싸볼 건데 제가 진짜 보부상 타입이거든요. 제 내일 일정은 아침 5시 반에 시작을 할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왜 이러시는? 7시까지 헬스장 가야 되기. 이거 컨셉인가요? 아니요, 진짜예요. 아 그러네 진짜 여기 굳은 살. 굳은 살 가지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을 속옷들 하고 아이패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런 필기 앱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 문서를 만들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필기를 하는 편이에요. 전 과목을 혼자서만 공부하기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면서 한 과목 한 과목씩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공유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 굿노트에서 네. 뭐 PDF 하나 다운을 받잖아요. 네. 공유로 내보내기 이런 게 있어요. 그 링크를 만들면 이 문서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같이 필기하는 거예요? 네. 나눠서 필기? 네. 이게 당장 지금 저희 저 애들 나중에 모아봐야겠다. 써야겠다. 이거 진짜 유용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맞아요. 어차피 뭐 우린 한 몸인데. 키보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랩코트도 필기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거든요. 저는 이렇게 충전기 팩을 들고 다닙니다. C타입, 8핀, 5핀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있고요. 보조 배터리 2만짜리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께서 싸강을 여행 올려주시는 가셔도 경우가 되겠는데. 있는데 싸강 또 들어야 되니까 이어폰 챙겨야겠죠. 탈취제라든가 휴지 이런 거 생필품이잖아요. 치약 칫솔, 물통과 커피까지 해가지고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아침 5시 반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굿나잇. 저때 잠들 때인데 나는. 저랑 같이 잤고요. 부모님. 아 귀여워. 붓기가 싹 빠지셨네. 이런 거에 당첨. 멍멍이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아 단영이. 모찌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뽀뽀를 했습니다. 모찌. 학교는 멍멍이가 아주 많습니다. 모찌. 아이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 스타 강아지 딸이. 눈 색깔이 약간 다르죠? 네, 오드아이 장모치와 자기 찍으라고 낑낑대는데. 이게 비숑처럼 보이지만 푸들입니다. 이상 소견이 뭐가 관찰됩니까? 아니 어제 좀 얘기를 해주지. 이럴 거야 했으면 나 이렇게 아닐 것 같지. 왜? 뭐 어때? 연도도 안 했지. 연도 안 했잖아. 점심 먹으러 갈 거고요. 친구들이 좀 많이 수줍은데 이
관종력이 부족하구만. 저희 과 로고예요. 우와, 이 너무 장점이 좋다. 학번이 안 적혀 있어서 맞아. 그래서 1, 2, 3학년, 5, 6학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말년 휴가 끝나갈 때쯤에 한 반년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운이 따라줘가지고 편입이 약간 운도 좀 많이 따라줘야 되고 이 일은 좀 많이 뽑은 편이잖아 그나마. 그러고 다시 좁아졌어. 형은 그래 안 해? 아니 나는 진짜로 누가 붙여준다고 한 적 없지만 의대를 붙여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회사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학교 아예 졸업하고 박사 과정까지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현역과 재수 한 3수까지가 제일 몰려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거랑 되게 비슷한 그죠? 것 같아요. 네. 학교 생활 활발하게 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고 89년생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이 수의대에서 사실상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맞지. 공과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인데 이번에 우리 평창 갔다 왔지. 근데 진짜 신기하고 한 번은 꼭 해봐야 되는 게 맞다. 평창이 뭐죠? 서울대 대동물 실습센터 거기가 평창에 있거든요. 소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데인데 젖소가 좀 많았어요. 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임신 주기를 가지거든요.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그 항문으로 이렇게 쑥 들어서 바닥 쪽을 이렇게 만지면 난소가 만져져요. 신기하다. 그걸 난소 검사라고 하는데 촉감, 크기 이런 걸로 수정이 일어났다, 임신 몇 기다. 그거는 소의 프라이버시죠. 그걸 지켜주셔야지 그막 사람이 손으로 만져보면 어떡해. 네, 조금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소가 착상이 잘 돼서 그 새끼가 자라야 되면 먹이도 이제 건강하게 주고 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직장 검사를 했던 소들 중에 그 난소 낭종이 있었던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게 만져져가지고 이제 치료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사 줄 때는 어디로 놔야 되는지 저희가 실제로 영양제랑 염증약 이런 거 놔주고 해봤습니다. 그거 뭐 하고 있어? 네? 뭐예요? 저 그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 그거? 뭐를 위주로 찍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만 하고. 네. 나하고 수업이 마지막이죠? 중간고 수업이고 학문주의 종류가 있어. 우리가 고환용으로 확인할 때는 타원형 구조예요. 그다음에 그 잠복고환을 확인할 때는 뭐 팜피누스 베러스 플렉서스 같은 거 확인하는 게 그다음에 골든 리트리버인데 헤마추리아가 있어서 내용을 했어. 피어들을 절단 머자랑 디스차지가 있다. 거의 대부분 때문에 애들이 식욕 부진이 오거나 자극출혈증이나 이게 아니라 자극출혈증과 에시드 트러블 서로 빠져서 내려갑니다. 복강이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다. 저 지금 수업이 끝났는데 이 멍멍이들 주인 아직 실습 수업 하나가 남아서 제가 임시로 지금 케어하기로 했고요. 케어하는 김에 날씨도 좋고 해서 학교 시설들이랑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저희 건국대 동물병원, 그 의대 옆에는 대학병원이 있듯이 수의대 옆에는 대학교 동물병원이 있어야죠. 사람 병원이랑 똑같이 여기는 아프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지역병원에 갔다가 이거 우리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좀 큰 병원 가보시라 할 때 보통 이제 2차 의료기관으로서 방문하는 곳이고요. 일반 동물병원에는 잘 없는 비싼 기구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동물병원에 자랑하는 암센터가 있는데 암센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동물 암센터가 아마 지금은 저희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외과적인 제거, 내과적인 뭐 항암 요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헌혈센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물들 수술할 때 피가 모자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학교 차원에서 헌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체열 같은 거에 부담감이 없는 대형견 친구들 위주로 체열을 하고요. 위에 보면 막 놀이터 시설도 있어요. 신나게 놀고 잠깐 피 뽑고 헤 이러고 있어요.
다른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감사패와 증서 같은 것도 주고. 이제 저희 건대의 자랑. 이 호수 덕분에 저희 학교에 외가리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데 저 외가리 성대모사를 좀 할 줄 압니다. 이런 소리 해요. 와 근데 진짜 똑같았어. 그리고 여기 사는 거위 두 마리 거위 커플이 있는데 그 일명 건구스라고 해서 또 저희 마스코트 중 하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취객이 걔네 싸대기를 때렸어요. 걔네 뺨 때려서 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죠. 저는 카페에 지금 약간 멍멍이들 데리고 공부하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좀 집중이 안 되긴 합니다. 다음 주 시험이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외과학 공부 중인데 심장 수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피부 바깥쪽에서는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바로 뭐 심장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실습 기회가 생길 때까지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 나 현내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강아지들한테 대표적으로 걸리는 내분비계 병인데 그거의 기전과 특징과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목표 학점 몇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 저번 학기 제가 목표 학점을 3.00으로 잡았었는데 성적 반영 과정에서 0.03이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2.97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3.1을 목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1. 네네. 학점이 정말 생각보다 받기 힘들어요. 똑똑한 친구들도 많아서 공부 안 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고요. 맞아요. 절대 거의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넘어갔었는데 뒷공부. 네. 아. 몇 등급 정도를 받아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시면 거의 1.0에 가깝더라고요. 그냥 의대랑 비슷하거든요. 네,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면 서울대, 건대밖에 또 없어서 네, 맞아요. 서울에 맞아요. 그래서 훨씬 높다고 들었어요. 수의대도 이제 국가고시가 네. 있죠. 준비를 어떻게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4학년 2학기 때 휴학 없이 준비하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시간표처럼 빡빡하진 않고 다행이다. 네, 조금은 여유롭게 국가고시 공부할 시간도 교수님들도 주시고 하는 편이에요. 카공 마치고 일단 집을 갈 건데 와. 진짜 갓생이다. 진짜 이거. 갓생인데. 끝나지 않고요. 밤을 새고 그리고 아마 내일 바로 학교로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긴 하루가 되겠네요. 지금 시간은 11시고요. 당직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동물병원에 와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병원 일하는 공간 자체가 덜 낯설어지는 것도 있고 아, 그쵸. 그리고 일단 귀여운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수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중에 응급한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그러면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이제 퇴근을 하시고 밖에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약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시기 같은 경우 그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될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처치를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무복 세탁이라든가 처치실에서 이용하는 담요, 걸레 이런 것들 이제 내일로 넘어갈 준비. 밤에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밤에 그런 것들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그런 것들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새벽에 투약하는 게 있고 환자들의 기본 호흡수라든가 체온 측정 같은 게 있을 건데 일단 그때까지는 잠시 제 할 일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엔 혼자 계시잖아요. 네. 그럼 좀 책임감과 이런 그쵸, 부담감과 저는 좀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었는데 진짜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배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알바 비를 많이 받아요? 어느 정도 받나요? 이것도 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저와 가까워요? 과외와 가까워요? 과외 쪽이랑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진짜요? 괜찮은데? 혹시 의대생들이 부자인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 환자가 식욕부진으로 내원이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굶게 되면 지방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영양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콧줄을 연결해서 액체 시기를 현재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액체 시기가 이제 꾸덕꾸덕하고 끈적해서 콧줄이 막히기가 쉽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을 흘려 보내줌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배뇨나 배변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고 기본적인 바이탈 수치들 기록하고 식이 주는 거를 새벽에 완료했습니다. 제가 수술 덧가운 막 이렇게 늘어뜨려서 폈잖아요. 접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아코디언처럼 접는다고 해서 멸균되지 않은 부위랑은 접촉을 안 할 수 있게 저런 식으로 접습니다. 9시가 돼서 저는 퇴근을 했고요. 오늘 수업은 아침 11시부터인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학교 가서 미리 공부도 하고 세수도 해놓고 그러려고요. 와.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의대도 본과 가시면 네, 사실 저보다 더 저도 운동 열심히 그렇죠. 하고.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소독물로 많이 가고요. 화장품 회사나 뭐 제약회사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야생동물 센터가 그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데 네. 그런 데 가서 하기도 하고요. 동물원 수의사는 또 야생동물 수의사랑 또 달라요. 아쿠아리움 수의사고. 그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병마장에도 말 수의사들 많이 필요하죠. 아. 병주를 위해서 교배가 되고 했다 보니까 잔병 치레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아. 말 자체가 워낙 예민한 동물이기도 하고요. 백신 개발하는 쪽이나 아. 네, 전염병 관리 쪽에도 되게 많습니다. 아, 공항 검역센터 같은 데서 외국에서 뭐 육포나 이런 거 들어오면 항상 신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런 동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들여온다 라고 하면 그걸 수의사가 검토하고 금지하거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냥 동물과 관련된 모든 직무에 그 네. 수의사가 있다고. 엄청 다양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수의사가 되게 자살률이 높은 직종 중 하나거든요. 내가 맡게 된 환자는 계속 돌본다고 해도 그 끝이 그 동물이랑 작별하는 과정이고 책임감과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을 정말 너무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수의대에 오시면 오히려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당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가끔씩 그렇게 죽음 볼 때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주인이 아닌데 저도 너무 슬프고 하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거야. 네. 오늘 이렇게 건국대 수의대를 다니시는 형준님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요. 형준님 비롯해서 많은 학과들 저희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댓글란에 무조건 적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제작진이 연락드릴 거거든요. 재밌습니다. 꼭 연고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댓글창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